반갑습니다. 자, 8월 30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밤 10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찾아뵙질 못했고요.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자, 저는 요 자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는 미국 증시는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중간 파동 정도라고 지금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자, 요 고점 라인을요. 요 고점 라인을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미국 증시는 거쳤습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날이 언제냐면은 8월 10일인가요? 이날이 8월 10일 날. 자, 이 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날요.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려졌는데 이 고점의 상단을 잘 지키면서 다시 추세를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미국 증시는 27,000 여기가 27,60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저는 이제는 미국 증시는 좀 이탈하기가 당분간은 힘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고점을 뚫고 조정을 받으면서 상단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돌려버렸거든요. 자, 당분간 미국 증시는 이 고점을 좀 깨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7,600이요. 자, 미국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3만원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넘기지 않을까. 대략 한번 3만500 정도, 3만700 정도, 3만700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아니면 3만1000? 3만700에서 3만1000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요. 또 그거는 그때 가서. 왜냐면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 2달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대선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패배했을 경우 뭐 불복하겠다, 뭐 우편 뭐 이런 거 있죠. 우편으로 뭐 이렇게 그 대선 치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불복할 수 있다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게 시끄러진다 해서 그게 뭐 전체적인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여기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미국 증시는 적어도 3만 이상은 이번에 돌파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 증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또 며칠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월요일날 상승하고 나면 화요일 정도는 또 한번 눌림목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직전 고점 라인 29,568포인트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만원은 뭐 3만 근처 가면 또 한번 눌림목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은 결국에는 3만을 넘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3만을 넘기게 되면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해 나갈 때 대략 미국 증시의 고점을 저는 3700 정도를 봤었습니다. 3700에서 31000 정도를 봤는데요. 미국 증시 고점을요. 왜 이래? 3700, 31000 정도 봤는데 일단 3만은 넘길 거라 봤고요. 왜냐면 3만을 넘기게 되면 이제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에서 미국 다우존스가 드디어 뭐 새로운 신천지를 열었다, 뭐 3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29,500까지 갔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겁나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급락 이후에 다시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역시 제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 31,700 정도, 제가 그때 파동을 봤을 때 31,700을 봤는데 이 31,700 정도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31,700에서 만약에 31,000 정도 오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이 파동상 보면 기본적으로 31,700까지 35,000이나 37,000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미국 증시가요, 27,500이었죠. 저점 라인요. 이번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자리요. 27,600짜리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자리를만 깨지 않는다면, 네, 아마 깨기는 쉽지 않은 자리죠, 그죠? 그 자리 깨지 않는다면 37,000, 35,000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이 미국 증시는 29,500짜리를 아직 돌파를,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한 자리 있잖아요. 이 급락한 자리를 미국은 아직 돌파를 못했거든요. 급락한 자리 그 직전에 고점이 미국이 29,500이었는데 아직 29,500까지 미국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급락하고 난 이후에 이미 이 고점을 우리나라는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관리를 잘해왔던 그 덕분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2450포인트 전부터요, 2400포인트, 2450포인트, 2300포인트 후반부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눌림목 구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께 2300포인트 정도 오면 그때는 저점 매수 한번 해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300에 바짝 붙이면 그때부터는 저점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번에 저점이 얼마에 만들어졌냐면 장중에는요 2270포인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자리 한번 보시죠. 이 자리입니다. 그죠? 바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쌍봉을 만들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요 자리를 다시 V자형으로 급반등을 시키면서 상당히 요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매물 수월을 해가면서 올라갔던 자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쫙 뻗어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직전 고점 상단 라인을 터치한 겁니다. 이 자리는 한번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450까지 갈 때도 조심하자 말씀드리는 게, 2300포인트 근처 오면 그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 아까 미국 증시도 보시면 미국 증시도 아까 보셨죠? 네, 2950짜리는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그 전에 고점 자리 한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가격 조정과 상당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좀 뚫었거든요. 이번에 뚫으면 이제 이 코로나 트기 전 고점 자리까지 가겠죠. 그 자리는 돌파할 거라 보여지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처럼 500명 이상이 신규 확진자 하루에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저점은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70포인트는 저점이 나왔다라 보고 있지만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행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왜? 이 방향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300명에서 지금 400명 늘어난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세 하락이 나온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좀 관망 며칠 하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미국 증시 상승과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지수는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 행보 이후에 만약에 상황이 좀 악화가 된다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상황이 악화가 돼서 500명 이상이 나오고 갑자기 600명, 700명이 늘어난다면 주가는 어쩌면 이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는 우리나라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깰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아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행보한다. 2270에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지만 500명이 넘어서게 되면 2270을 깰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대신 당분간 행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99명이 나왔더라고요. 299명 만약에 앞자리가 2자나 뭐 아니면 앞자리가 3자 정도 2자에서 3자에서 만약에 앞자리가 놀고 있다면 그때는 지수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보합에서 약간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약한 상승이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올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3자까지 안 가고 2자에서 계속 관리가 된다면 주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자에서 다시 4자로 돌아간다든지 4자에서 5자로 가고 5자에서 6자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 자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략 한 400명에서 한 300명 앞자리가 아니면 200명 이 정도 단위에서 논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하면서 이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저점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더블증 박스윙을 계속 만들거나 좀 심하면 하락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봐야겠다. 결론은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 더 봐야 된다라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그 일주일 동안은 우리나라는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아침에 올라가면 그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따라가게 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철저하게 밑에서만 잡아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우선 하시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강하게 베팅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번 227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잘 지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2270포인트 일단 저점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좀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네.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당분간은 우리가 종목들을 좀 짧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좀 길게 본다면 저는요. 길게 본다면 저는 이 시장은 계속 더 갑니다. 미국 증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저께 직전 고점은 27,500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특이 전 지점 29,500까지도 충분히 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저는 결국에는 이 신규 확진자가 좀 안정이 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점 매수할 기회는 준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100%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는 이 자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신규 확진자 수를 잘 보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행보를 하는지 보시고요. 그 행보할 때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는 있지만 100%까지 주식 비중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메모장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이 시장의 주도 종목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주군에서는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이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입니다. 그죠? 뭐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좀 좋지만 LG전자보다는 오히려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자, 이런 종목군이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고요.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좀 부각이 됐고 최근에 급등장이 만들어졌는데 현대차가 상승을 한 거는요. 뭐 물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엔하가 엔고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다. 또 현대차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 보고 현대차나 모비스가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았지 않았나. 자, 이런 현상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게 뭐
며칠 올랐다가 바로 끊기는 게 아니거든, 이런 현상들이요. 그래서 적어도 몇 달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모비스군도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를 좀 하시면, 제가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한번 지금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시세는 유효하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 고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꾸준히 조정만 주면 올라가고 조정만 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수 있을 때보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따라가지 마시라도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요런 자리에서요.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눌려지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먹을 게 나옵니다. 자, 지금은 다시 눌려지고 있죠. 만약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8만 6천 원, 39만 원 정도 만약에 온다면 또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따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9만 원 정도, 뭐 39만 5천이 될지 39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9만 원 정도 오면은 또 저점 매수 하셨다가 대략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에서 40한 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9만원 전후에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매수하셔서 44만원이나 45만원 요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45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좀 저는 지금 당장 45만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바로 그 뒤에가 이제 50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44에서 45에서 한번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끊어주고 나서 시세가 꺾이는지를 그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어차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카카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대차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5만원 근처에 오면 웬 떡이냐고 잡자라 그랬죠. 이게 얼마입니까? 저쯤 15만 2,500원까지 왔네요. 그죠? 자, 제 말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5만 2,500원까지 장중 저점을 찍었죠. 자, 이 자리에 매수하셨던 분은, 네, 수익이 상당히 났습니다. 지금 17만 2천원이죠. 자,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18만원 찍었죠. 네, 18만원까지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현대차도 20만원 그 자리는 맡길 겁니다. 분명히.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20만원 단위가 앞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만약에 18만원이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갈 수 있나요? 고점 나왔나요? 17만 6,500원까지 갔다 왔네요. 현대차는 지금은 따라 붙기에는 크게 먹을 자리는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20만원 가서 딱 꺾일지 19만원에 꺾일지 이건 아무도, 18만원에 꺾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저점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대략 한 18, 9만원에 파는 전략,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요. 저점이 또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렴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행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요. 그 다음에 LG화학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뭐 대세죠. LG화학도 제가 지난번에 67만원에서 제가 65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6만 2천원 찍었죠. 그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 구간 안에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자리를 저점을 해서 다시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지금 쌍봉 형태를 만들었는데 LG화학도 76만원 나왔나요? 78만 5천원까지 나왔네요. 저는 LG화학은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요. 좀 기다려 보시죠. 다시 한번 좀 눌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LG화학은요. 잠깐만요. 왜 제가 LG화학을 좀 눌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요거 한번 메모장 열어보겠습니다. 9월 중순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9월 중순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9월 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5일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악재가 뭐 그 9월 중순에 정말 악재가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9월 중순에 이게 악재가 돼가지고 차라리 악재가 돼버리면 차라리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은데 지금은 어쨌든 안개 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장이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전기차 쪽은.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기차를 아직 포트에 편입하지 못하신 분은 오히려 9월 중순 정도의 분위기를 봐서 좀 분할해서 빠질 때마다 좀 저점 매수,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꼭 저점 매수 한번 하시고요. 요거를 이 이벤트를 잘 여러분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좀 잘라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한번 비중 조절 조금 해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눌러지면 또 한번 우리가 싸게 잡을 수 있다. 뭐 크게 빠질까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두 번째 자리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7만 얼마였죠. 이게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만 9천원이 될지 15만 2, 3천이 될지 15만 5, 6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만 5천원을 저점을 찍고 돌렸습니다. 일단은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와서 돌렸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 종목도 한번 저점이 나왔지만 만약 이 종목이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더라도 다시 반등을 주면 17만원, 2, 3천원, 3, 4천원, 4, 5천원까지는 가겠지만 얼마면 나왔나? 고점이요? 17만 5천 딱 나왔네요. 가겠지만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최악이라면 15만원을 깨고 13만 얼마까지 빠졌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옆으로 좀 행보를 해야 됩니다.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밑으로 뺄지 아니면 바로 돌아설지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세의 방향성을 좀 행보하는 과정에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싣고 위로 돌아서면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이 종목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고 외국인은 팔았다 최근에 조금 사고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SK바이오팜까지 봤고요. 시젠이란 종목 한번 보시죠. 같이요. 자, 시젠. 이 시젠이란 종목도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비대면 관련 주식처럼 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왔을 때 먼저 움직였죠. 얘들은 코로나 때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죠. 바닥을 찍고 돌아선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이 시젠이란 종목은 참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은 그 전에 제가 10만원 이하에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30만원을 살짝 넘기는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차트 크게 한번 볼까요? 자,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크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32만원짜리가 21만원까지 빠졌으니까요. 큰 조정을 받았죠. 자, 요 조정이 만약에 여기서 멈춰진다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요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그죠? 자, 이 종목은 한 번 더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뤄왔던 이런 종목들, 바닥 기준으로 10배 이상 상승한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절대 외봉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어깨를 정도는 만들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쌍봉 형태, 같은 머리 두 개를 만나는 쌍봉 형태로 만들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 봉우리를 돌파하는 그런 새로운 머리를 만들고 나서 무너진다든지 반드시 그런 모양을 보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상. 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너무 많이 깊게 하락이 들어와 버리면 다시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만약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정도 가격 21만 5천원 정도면 저는 적당한 가격 조정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뉴스를 주말에 보니까 미국 쪽에서 진단 키트가 뭐 15분 만에 뭐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게 뭐 미국 쪽에서 하도 급하니까는 그런 뭐 예, 그런 너무 근데 그게 정확도가 15분 만에 그렇게 정확도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직 그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라서요. 일단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됐다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젠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월요일 날 그 뉴스를 바탕으로 시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시젠은 24만 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24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24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24만 5천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다음에 다시 바닥에서 다시 주워 가지고 다시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분짜리 진단 키트가 나온다면 시제는 제가 알기로는 15분짜리는 아니고 한 4-4시간 걸리지 않나요? 4-4시간 아무리 빨라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정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제는 지금 현재 차트의 모양은요. 보시면 자, 이 저점이 지금 현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제는요. 자, 저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요. 23만 6,896원 정도 또는 뭐 23만 5천 원 정도. 네. 23만 5천 원 정도. 제가 24만 원 깨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추세선상으로는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23만 5천 원, 6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추세선상으로는요. 또는 23만 8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24만 원을 그동안 굉장히 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추세선상에 23만 5천 원을 깬다면 좀 더 넓게 보시는 분들은 23만 5천 원을 깨버리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24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일부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23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담아 볼 생각하시고 23만 5천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런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요. 24만 5천 원 1차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죠. 오히려 23만 5천원, 6천원 요 자리가 오면 다시 그때는 신규 매수할 분들은 째려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하셔도 한번 되지 않나. 손절 짧게 잡으면 되니까요. 네. 자, EDG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근데 EDGC도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종목은 제가 차트가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보이시죠? 행보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상을 연결해 보면 이 종목도요.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종목도 저는 시세를 한번 제법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EDGC처럼요. 이렇게 주가가 웅크리고 눌러 있을 때 내가 물론 15만 원 근처에 오면 내가 저점 잡아서 뭐 15만 원이나 14만 원 이틀 한번 손절하면 되지만 이런 종목도 웅크리고 있는 종목들 차라리 포트에 만약에 저점 매수를 기회가 와서 가격이 눌러진다면 한번 가감하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따라간 거 추격 매수해봤자 크게 먹을 자리 없습니다. 자, 손절선 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메모장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제가 가격 시세 봐드렸으나 특히 카카오 기준으로 45만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대면 관련주들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때 좀 유심히 보시고요. LG화학은 제가 테슬라 배터리데이 유심히 보시는데 지금 진입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가격을 좀 더 싸게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다른 종목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하죠. 바이오주 중에서. 현대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바나 NC소프트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행주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지금 수급상으로는요. 이 신풍제약이 7만 얼마를 찍고 있다가 지금 다시 11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신풍제약 같은 종목도 아직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괜찮거든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CGN 아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EDGC,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알테오젠은 사실은 제가 한번 타이밍을 놓쳐 나서부터 이 종목을 제가 별로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전기차 관련 이 종목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 한번 차트를 보고 LNF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다시 전기차 관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에코프로비엠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요, 지금 바닥을 잡고서 이제, 꼬리를 달면서 계속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저점 가격도 148,200원, 148,200원인데요. 저는요, 네. 제 생각을, 제 생각이니까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그냥 네,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네, 삼성 SDI나 LG화학이 너무 가격이 세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을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도 많죠. 첨보라든지 이런 쪽죠. 저도 이 에코프로비엠 종목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죠. 뭐 자주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은요, 저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그 가격까지 그때까지는요, 저는 14만원 전후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장중에는 14만원 한번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4만원 근접하면 이 종목은 15만원 이하에서부터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분할 매수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올라도 16만 5천원, 이번 고점 나왔죠. 16만 5천원, 17만원. 자, 16만 5천원에서는 17만원을 지금 당장 9월 중순까지 테슬라 배터리데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당장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고점을 저는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박스권의 하단부를 14만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전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라 애매한 자리인데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만에 하나 테슬라데이 9월 중순이니까 아직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만원 정도 오면, 근처 오면 분할 매수 15만원부터 깨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14만원 전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관련주를 강하게 베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봤으니까 이 종목을 꼭 사시라는 의미보다는 이 종목의 가격을 보시면서 다른 전기차주 여러분께서 사고 싶은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점을요. 맞을지는 모르겠다. 참고로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지금 4만 4천, 3천 얼마 하고 있죠. 4만 5천 원을 저는 넘기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LNF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수한 게요. LNF를 제가 가격을, 저점 가격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냐면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LNF는 45,000원 내지 46,000원 정도 그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고 심하면 43,000원 정도까지도 3,000원이나 3,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이때 저점이 43,000원이 3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는 4만원을 깨고 35,000원이나 36,0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그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고요. 그 이하로 가격이 밀리게 되면 그때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라올 거라 말씀드렸고요. 만약 최대치 밀린다면 33,000원이나 33,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이미 33,450원 요 가격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걸 못 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실수를 해서 이 종목의 가격 타점을 좀 못 잡았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 가격 말씀드리면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들 제가 가격을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확률 높은 지게 뭐 또 저쯤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NF는 제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좀 틀렸다,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LNF는 45,000원, 6,000원은 45,000원은 저는 넘기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이 종목도 최대 고점은 45,000원 정도를 보시고 다시 밀리게 되면 이 종목도 저는 글쎄요, 이번에 지금 39,000원을 찍었거든요. 39,000원 전후를 찍었는데 이 39,000원을 다시 한번 깰 수도 있지 않나? 전기차 에코프로비엄 볼까요? 에코프로비엄도 이 저점을 한번 제가 깰 수도 있다라 봤거든요. 14만원까지 봤다는 얘기랑. 그럼 LNF도 36,000원 정도, 6,5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33,450 이 자리까지는 안 올 거라 보고 있고 이 자리는 깰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36,000원이나 6,500원 정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맥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연계해서 전기차 가격을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믿지 마시고 참고로만, 너무 또 감 떨어질 거라고 입 벌리고 있다가 안 오면 제가 또 민망해지니까요. 참고로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마 잠깐 메모장 한번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죠. 대주전자 재료는 일단 제가 자주 매매했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고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계속 중간중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움직임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5,0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68,2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65,000원 근처까지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 자리에는 매수를 해도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64,400원, 64,500원, 65,000원짜리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한번 매수해 볼만 자리다. 65,000원 전후 이 정도로 해서는요. 이 정도입니다. 위에 게 아니고 잠깐만요. 위에 것이 아니고 밑에 겁니다. 이 자리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여기서 매도가 이제 4,141주 나왔지만 외국인이 계속 이탈하는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간망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외국인이 좀 최근에 많이 사 들어왔거든요. 사 들어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주가를 외국인이 아직 매도하지 않는다면 이 4,100주까지 우리가 외국인이 다 팔았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빠져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65,000원 전후가 매수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의 가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한번 볼까요? 자, 한원 시스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저는요 이런 모양 차트는요 어쨌든 이 종목도 저는 좀 잠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네요. 자, 외국인이 이때 한번 팔고서는 계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은 샀다가 아직 물량이 다 안 빠져나왔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샀던 물량들이 다 안 팔고 다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차트가 많이 가격적으로 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치게 되면 위로 강하게 뻗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한 21선 근처까지 와좀 참 좋은데 근데 12,000원 정도까지 오면 제가 참 좋은데요. 12,000원요. 12,000원에서 입을 벌리든지 아니면 요 자리요. 11,650원. 저는 요 자리가 참 분할 매수하기에는 참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영역인데 이번에 조정받을 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간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너무 입을 너무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리는 제가 왜 부담스러우냐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일봉상으로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남들 오를 때 많이 오르지 않고 이제 시작했던 종목이라서 근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장이 나오고 나면 또 축소 과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필연적이라서 물론 더 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워. 미처 5일선에 따라가지는 못했거든요. 주봉상으로도. 그래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조금 지켜보는데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 저점 라인가요? 제일 낮은 가격과 제일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을 계산해서 그 중간 가격이나 또는 3분의 2 가격을 계산해서 그 3분의 2 가격을 만약에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린다면 그때는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21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메모장 열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기간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5G 관련주요. 자, 솔리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솔리더 금요일날 강하게 시세를 뿜었습니다. 솔리더가요. 자,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5G 중계기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뭐 그린 뭐 뉴딜 아니 뭡니까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뭐 생각이 안 나는 용어들이요. 잠깐 메모장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예. 뉴딜 그린 죄송합니다. 뉴딜 그린이나 뉴딜 디지털 관련주로 이 솔리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풍력 관련주 이런 것들은 뭐 뉴딜 그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도 뉴딜 그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예전부터 말씀드린 뭐 섹터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주이지만 중계기 관련주인데 통신 장비 쪽으로 솔리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는 제가 지난번에 15,000원까지 또 목표가를 잡아 드렸죠. 자, 그 자리 오면 또 한번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직 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일단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점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간을 여기 수가 같이 들어왔네요. 자, 둘, 셋. 자, 여기서 보면 8,500원, 12,000원. 네. 예. 이 종목은 아직 갈 자리 더 갑니다. 이 고점 이제 막 돌파했거든요. 자, 이 종목은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제가 최대 18,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18,000원 좀 부담스러우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자 끌고 가 보시죠. 계속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매수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작은 파동상으로는요. 하나, 둘, 셋. 고점이 일단 파동이 5% 끝났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제법 눌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눌러지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9월 중순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 전기차 관련주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시젠 24만원이 아니고 추세선상으로는요 23만 한 5, 6천, 6천 정도 되죠. 23만 6천 정도. 이탈 시에는 비중을 대폭 줄이든지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죠? 23만 6천원요. 자, 이탈 시에는 네, 비중을 팍 줄이시고요. 24만원도 사실 이탈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요 넓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주중에라도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